네, 안녕하세요. 드림 파트너스입니다.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이고요. 마감 분석 한번 해볼게요. 추천 종목은 아니고,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수 먼저 좀 보면요. 코스피는 0.16%, 코스닥은 954포인트, 그래서 0.27 마이너스. 약간 보합권, 약보합권으로 이렇게 마감을 좀 했고요. 수급을 좀 확인해보면, 원래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했었거든요, 장중에는. 그러다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, 거의 종가쯤부터는 외인들이 다시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연기금이 또 많이 매도를 했죠. 코스닥은 거의 뭐 개인 매수, 투신 뭐 조금,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, 그 나스닥의 누구였죠? 빌황이었죠. 그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의 뭐 20조 이상 규모의 좀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거기 이제 노무라 증권의 미국 자회사도 좀 조단위의 손실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악재가 있어서 뭐 기관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걸로 좀 보이고요. 코스피도 장중에는 좀 외인들이 좀 나갔었죠.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냥 악재가 계속 뭐 어떤 이유로 갖다 붙이는 건지 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계속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옴에도 코스피 3000, 코스닥 950을 좀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 것도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. 코스피 외인들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보면요. 이수 앱지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. 이것도 제가 금요일날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. 러시아 백신 있죠. 스푸트니크 V, 러시아 백신에 적용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. 볼까요? 스푸트니크 V 뉴스를 좀 보면은 금요일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좀 요청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,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, 이런 내용이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 스웨칩스를 좀 종가 근처에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. 과거에도 많이 상승했던 종목인데 거의 제자리 가까이 왔다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, 특히 이 종목이 좀 강했던 게 원래는 처음에 움직였던 거는 이제 이트론, EID, 이화전기 같은 종목들이었잖아요. 근데 이수 앱시스는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후보 중에 이수 앱지스랑 바이넥스가 있었는데 이수 앱지스의 이제 기술 이전을 좀 시작을 한다. 어떻게 이걸 제조하는지 그런 걸 알려줘서 만들게끔 한다,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그래서 바이넥스도 오늘 장중에는 거의 20%까지 상승했던, 최근에 이제 악재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가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바이넥스보다는 이수 앱지스가 훨씬 낫죠.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공략을 들어갔고요.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같이 EC 시리즈들도 좀, EC 형제들 이제 장중에 20%, 뭐 이렇게 14%뭐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. 오늘은 이수 앱지스가 좀 대장 역할을 했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동전주들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원래 이트론이 대장이었잖아요. 이 장중에 위아래로 뭐 40%씩 이런 변동폭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, 뭐 이런 날도 뭐 밑바닥에서 잡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상승 나오는 거 중간에 따라붙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변동성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그나마 이수 앱지스도 뭐 만만치는 않지만 아무튼 이게 제일 나아 보였습니다.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고,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도 좀 선별적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화성밸브가 오늘 좀 강했죠. 이게 며칠 전에, 지난주였죠. 지난주에 많이 상승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많이 올랐고,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위닉스 소재가
거의 뭐 2연상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밀렸고요. 전통 강자 서현, 이때는 진짜 거의 15,000원 정도 됐을 때 시세 분출이 끝나나 싶었는데 이거를 절반 뱉어내고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. 참 대단한 종목이죠. 4,000원, 3,000원대부터 15,000원 간 것도 대단한데 지금 야당에 좀 이렇다 할 후보, 대선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일로 좀 많이 몰린 것인지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2만원까지 올라간 대단합니다. 덕성도 마찬가지죠. 전통적으로 강했던 이 종목도 10,000원 이상 갔다가 6,000원까지 반납하고 2배. 와, 대단하네요. 고점을 2배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그 서현 이화라든지 모베이스 전자로 좀 바톤 터치가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. 강했던 애들이 좀 쉬면서. 근데 모베이스 전자는 이제 지난주에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해서 적장으로 나왔죠. 그래서 그 악재를 다 되돌리는 반등이 나왔어요. 원래 모베이스 전자가 윤석열 테마주로는 더 강했지만 오늘은 모베이스가 더 강했습니다. 원래는 이제 테마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전자가 더 강했지만 그래서 장중 20%까지 급하게 상승 나왔고요. 이것도 감사 보고서 제출되자마자 바로 그냥 쏴버리더라고요. 물론 기회는 중간에 몇 번 있었죠.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은 한 700억 정도 나왔네요. 그렇게 해서 좀 모베이스 전자가 나왔고 그리고 웅진도 굉장히 강했잖아요. 원래 윤석열 테마주로 해서 1,000원짜리가 이제 3,000원이 넘어버렸는데 웅진 싱크빅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거든요. 오늘은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더 강했던 뭐 8% 정도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리고 원풍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상승 나왔고 기신전기까지 쉬었다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더 상승이 나왔어요. 뭐 다른 테마주 물론 대장주가 어떤 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50% 정도 이내의 상승률을 보였다면 좀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기신전기 같은 것도 이 얼마야 3,900원을 그냥 잡으면은 50% 수익이면 곱하기 1.5 하면 되죠. 5,800원이니까 지금 50% 정도 올랐네요. 이제 성보화학 같은 거 뭐 하늘화 성보화학은 중간에 악재가 좀 뜨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 보면은 뭐 아직 제대로 간 거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사자는 건 아니고 또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 따라 붙을 수도 있겠죠. 어느 정도는. 그리고 좀 좋았던 게 극동유화가 굉장히 오늘 좋았습니다.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. 그리고 그 이재명 테마주도 조금 상승 나온 것도 있어요. 특히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 시간으로 많이 올랐을 거예요. 얘가 이제 장 끝나고 아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막 50% 이상 빠졌다가 이제 적정으로 좀 나왔더라고요. 제출을 해서.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이 좀 올랐고,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. 모베이스 전자, 모베이스, 오리엔트 전공, 오리엔트 바이오. 계속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하락한 거 되돌리고 있나 싶은 그런 모습이고요. 제이준 코스메틱도 감사보고서 나오면서 마이너스 17%에서 플러스 27%까지는 변동폭이 거의 뭐 44%, 45% 정도 되네요.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계속 하락 홍보하던 거 한 방에 그냥 되돌렸습니다. 악재 해소되면 호재죠. 그렇게 해서 오리엔트 시리즈 조금 올랐고 근데 이거는 테마주라기보다는 감사보고서 악재 해소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에이텍 TN이나 에이텍도 살짝 올랐고요. 아직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. 플랜티넷이 이제 좀 반등했고 토탈소프트 뭐 빼꼼 살짝 21선에 걸쳐 있는 상태고요. 동신건설도 21선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대동공업이 좀 좋은데 얘도 이재명 테마주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 농슬라라고 해서 얘가 원래 그 농기계 트랙터 관련된 제조 기업이잖아요.
자율주행 트랙터 뭐 선보인다고 해서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인상되면서 사실 그 농업 관련된 거나 뭐 사료나 농기계 이런 섹터가 사실 저희 기본적인 의식주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뭐 성장주는 아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원자재잖아요. 그래서 이런 농업 관련된 것도 뭐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제 수급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게 보면 되고,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죠. 물론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,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많이 올랐고,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, 제가 보기에는 이제, 또 다른 후보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부는 것 같아요. 그 이후로, 얼마 전에 그 홍정욱 테마주, 그 디지털 노선이나, 금요일이었죠. 13% 올랐다 다 반납했는데, 뭐 디지털 조선, KNN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. 차트만 봐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, 지지난주였나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정세균 관련된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, 수산중공업이 오늘 수산중공업이 10% 거의 꽉 찬 양봉에 가깝게 상승이 나왔고요. 거래량도 좀 나왔어요.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탈환하러 갈지는 모르겠으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거죠. 그리고 K탑 리츠 이 종목도 계속 절다가 최근에 반등을 해서 오늘 뭐 5%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. 신화실업은 반응이 없었는데요. 시총이 너무 낮고 정세균 테마주의 유통 물량 적고 뭐 무상 증자를 하는 거는 뭐 그 대표의 마음이겠지만 상장 주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기를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. 오른 것도 없죠. 상대적으로 원래 2만원 언저리에서 놀던 종목이니까 3만원까지는 갔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제 아무런 호재 없을 때 2만원에서 뭐 15% 정도 오른 상태잖아요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선주랑 철강주 계속 좋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. 인하전공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더 큰 상승이 나왔고, 그리고 뭐 해운 물동량 뭐 그 HMM 좀 빠지긴 했죠. 너무 많이 올라서. 근데 해운주들이 그 이번에 그 수혜주 운하에 그 좌초됐던 선박 관련된 내용도 있고, 삼성중공업이 그 대규모의 계약 공시를 또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해운주를 추천드리자는 게 아니라 철강주랑 조선주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동국제강이 이제 신고가, KG 동부제철이 굉장히 좋았어요. 동부제철이 이거 실적 이익 예상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, 네, 한동안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. 신고가는 아직 멀긴 했네요. 21,000원이었으니까. 아무튼 철강주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조선주 마찬가지고. 한국철강, 와 차트 이쁘네요 진짜. 어디서 사도 손실이 아닌 그런 차트인데, 또 대한제강 볼까요? 마찬가지고 좋고요. 세아제강도 좋네요. 예. 그래서 아무튼 철강주 좋았고 조선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, 개별 종목을 좀 보면은 아까 제이준 코스메틱은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상승했고, 모베이스 전자 마찬가지고, 플레이디가 상한가를 갔는데, 이 종목이 그 아마존 코리아가 이제 그 아마존이 한국 진출을 하면서 한국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케팅 파트너사로 해서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, 아마존 그 한국 진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이 종목이 그 최근에 지금 뭐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쿠팡, 티몬, 마켓컬리인데 아마존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아마존 관련된 종목들을 약간 이제 상승시키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건지, 오늘 이제 상한가 또 꽉 차게 마감을 했으니까,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 관련된 종목을 좀 볼게요. 메모를 할까요? 아마존 코리아, 그러니까 아마존 한국 진출 관련주, 플레이디 상한가. 그 외 종목은 모르겠어요. 이외의 관련주 정리해서 공부. 그래서 블로그에 작성 예정인데요. 사실 전 재료 같은 거 잘 안 써놓긴 해요. 뭐가 오르는지만 알면
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유도 중요한데 워낙 말도 안 되는 그런 엮이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거래대금 높은 게 대장질 하는 거니까 플레이디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제 찾아보고 이게 테마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. 그래서 종목명 좀 알기도 빡빡하니까. 그리고 하나 지나가는데 그 이수앱지스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수앱지스의 최대 주주가 이제 이수화학이죠. 이수화학은 재료가 굉장히 많죠. 얘는 뭐 전고체 배터리 재료도 있고 과거에 그 콜드체인으로 해서 그 코로나 백신 유통할 때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영하 뭐 70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그 관련된 그 드라이 아이스 뭐 콜드체인 관련된 재료도 있었고요. 또 어떤 게 있었지? 하나 더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러시아 백신이었나? 그래서 아무튼 이수 앱지스 최대 주주 썩 안 적어도 되겠네요. 걔가 이제 이수화학이에요. 그래서 이수화학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연과 환경도 윤석열 테마주로 엮였는데 저점을 여기로 완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,400원 정도, 1,300~400원 정도를 본다면 한번 해볼까요? 1625원 나누기 매수가가 1,400원이면 한 16% 정도밖에 오르진 않았어요. 이것도 윤석열 후발주로 토비스 같은 토비스 얼마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윤석열 후발주로 관심. 제 기준에서는 토비스는 금요일날 많이 빠졌죠. 이때 이제 저점에 마이너스 음봉에서 잡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빠졌고 오늘은 뭐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. 지금은 이날 왜 올랐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찾았거든요. 11월이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. 알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자연과 환경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. 분위기가 사실하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보고 있다. 전세계 렌즈 이제 수산중공 그러니까 이왕할 거면은 대장주를 하는 게 맞긴 해요. 항상 잘 가니까 쫄병들 안 오를 때도 오르니까. 근데 저는 K탑 레츠가 뭐 배당도 있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부동산도 뭐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대 주주가 좀 바뀌었죠. 최근에 12월이었나요? 지난 그것도 내용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전자공시 가면은 좀 파셨나 모르겠네.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최대 주주가 작년에 이제 좀 연말에 좀 변동이 됐거든요. KMX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. 시총도 낮고 시총도 이거 보세요. 600억 밖에 안 돼요. 700억이 안 돼요.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별주는 플레이디까지 받고 캐리소프트가 이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하락 행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왔어요. 중국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. 중국의 단독 채널 좀 진출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별로 살 생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.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관심 종목으로 넣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. 또 올랐네요.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. 대원 미디어가 신고가 갱신했죠. 이제 웹툰 관련된 거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관련된 종목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장 무너지면서 이제 2월부터 장 조정 오면서 많이 무너졌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분명히 중간중간에 시그널은 있었어요. 21선 돌파하면서 계속 장이 조정인데도 계속 양봉을 그려나가는 거 보면은 분명히 시그널은 있었는데 매수는 못했지만 오늘 큰 상승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웹툰도 뭐 K 드라마나 K 뭐 그런 OTT 관련된 그런 컨텐츠는 아니지만 웹툰도 좋죠. 카카오 페이지 같은 거 되게 잘 나가잖아요.
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태용로직스가 금요일에 상한가 갔는데 오늘은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그 뒤를 이어받는 게 이제 유수홀딩스가 이어받았어요. 여기 마감은 이렇게 음봉을 했지만 꽤나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. 이것도 그 수에즈 운하에서 그 좌초되면서 그 해상 물류, 뭐 해상 운임 관련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승 종목들을 좀 알아봤고요.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 관련주는 아직까지 좀 강하다. 근데 다 강한 건 아니고 기존의 강자와 이제 신생 그 다크호스들의 등장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고 있다. 그 대선은 아직 1년 정도 남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이는데, 그래도 대선 지지율 2위면은 그게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에이텍 TN 같은 거 그래도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. 전 같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이 눌림목일지 이대로 끝날지는 뭐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보이고, 그리고 또 다른 대선 후보 뭐 정세균, 뭐 홍정욱이나 기타 뭐 더 계시죠. 뭐 홍준표, 뭐 유승민 뭐 이런 분들 관련주가 오를지는 모르겠네요. 새우글로벌, 이런 일이 있었어요? 하한가를 맞았네요. 감사보고서인가? 거래 정지가 됐네요. 아, 제가 저기 그 외에 후보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,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위도 있고, 과거에 이제 그 황교안 씨, 그 황교안 분도, 황교안님? 아무튼 국무총리 역할을 했다가 이제 대선 발표하면서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랐잖아요. 지금은 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정세균까지 보는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된 거를 체크를 못했네. 그 대신정보통신 한번 볼까요? 유승민 관련 종목. 근데 흐름이 나쁘진 않죠. 계속 뭐 저점 대비 뭐 3배, 4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아무튼 정세균 국무총리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. 이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그 후보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러시아 백신이 뭐 굉장히 분위기가 또 다시 좋아졌어요. 이게 오늘 이제 푸틴이 약간의 근육통이 있어요. 이거 백신을 맞고 나서 약간의 뭐 근육통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, 아무튼 새로운 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백신을 좀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철강 조선은, 특히 철강은 지금 들어가도 되나? 많이 올랐죠. 철강주는. 근데 이거 많이 오르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, 사자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제 다음 그걸 준비하자는 얘기죠.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다 보면 그게 보일 거로 봅니다. 그런 내용이 있었고,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 중에 한국컴퓨터가 많이 올랐어요. 오늘 장중에 20% 이상. 근데 반대로 이제 KCS 반응 없고, KCT 반응 없었죠. K사인 반응 없습니다.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서 키 맞추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디지털 화폐 테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. 네,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그 코인 관련된 뭐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튼 코인들이 많이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최근에 보면은 2월, 3월부터 해서 3배 이상 오르지 않은 코인이 없거든요. 거의 대부분이 다 3배 이상 올랐는데,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다 디지털 화폐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계속 이슈나 정부 정책을 이제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 이슈가 될 걸로 보여요. 그래서 한국컴퓨터가 키 맞추기 했다면 나머지 종목들도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KCS도 저는 좀 많이 밀렸다고 보이거든요. 거래량 없이 약간 눌림목?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봤는데 이슈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
K 사인도 좀 많이 밀렸으니까 이거 21선 밑으로 이탈해서 뭐 차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추세 이탈이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전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디지털 화폐를 계속 추진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굉장히 지루한데 좀 먹을 만한 거는 아직 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알로이스도 오늘 좀 수익을 봤는데요. KTH가 계속 좋은 모습 보이다가 좀 쉴 때 알로이스가 원래 이 테마 그 끼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이 나올 거라고 확신이 있었고 알로이스가 상승하고 나서 KTH가 나중에 올랐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그 뭐죠? OTT 관련된 거 중에서 제 생각이 안 나냐 이름이? 알티캐스트였다. 맞다. 알티캐스트. 뭐 바닥 지지고 있는데 괜찮아 보여요. 제가 보기에 감사보고서도 진작이 됐고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열심히 찾으면은 분명히 계속 나올 거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. 오늘 마감은 이렇게 좀 하고 또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만 좀 정리를 해볼까? 아마존 항공진출, IT캐스트, 세입지수. 네, 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. 또 내일 장 끝나고 저는 또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